기타 지판 암기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취미 기타라는 이름에 걸맞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었는데 화성학적인 공부와 전체 지판을 암기하는 것은 취미라는 이름에 들어갈 시간과 에너지보다 더 큰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의 저는 과거에 제가 기타 지판을 암기하지 않았던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운이 참 좋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기타 지판을 계속 외우던 다른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원래는 기타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지판이 안 외워지니까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결국에는 기타 자체가 싫어지는 상황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살면서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인데 억지로 지판을 외우려다 보니 좋아하던 기타가 어느새 싫은 것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인생에서 좋아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타 지판을 외우지 않아서 다행인 두 번째 이유는 지판 암기에 쓸 에너지를 스트로크와 노래 부르는 것에 더 투자할 수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덕분에 한 곡 한 곡에 더욱 집중하고 깊이 음미하고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런 말을 하긴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 제 노래 실력과 기타 실력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지판을 외우지 않았던 게 나이스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취미 기타를 하는 사람이라도 기타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본격적으로 연주하기 전에 손가락 푸는 연습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한두 번 보여주기만 해도 본격적인 연주를 하기 전에 이미 상대방 무의식 속에 이 사람은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상을 남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연주에서는 평소 실력보다는 조금 못 보여주더라도 이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여전히 우리를 기타 잘 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물론 엄청나게 뛰어난 연주자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기타를 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분명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하는 정말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우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처음 배우실 경우 이렇게 배우시는데요. 이렇게 연주하시는 건 솔직히 처음부터 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은 135, 135, 23 방법입니다. 너무 쉬워서 설명이 빨리 끝날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3번 플랫 5번 줄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도 자리예요, 사실. 자, 3번 플랫 5번 줄을 1번이라고 하면은 그 옆에가 2번, 그 옆에가 3번, 그 옆에는 4번, 그 옆에는 5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 1번, 3번, 5번을 눌러주시면 도레미입니다. 그 다음 그대로 한 줄 내려와서 1번 여기였잖아요. 그대로 한 줄 내려와서 똑같이 1, 3, 5번을 눌러주시면 파솔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줄 또 내려와서 2번, 3번을 눌러주시면 시도가 완성됩니다. 3번 플랫 5번 줄에서 1, 3, 5 한 줄 내려와서 똑같이 1, 3, 5 또 한 줄 내려와서 2, 3 한 줄씩 내려가면서 1, 3, 5, 1, 3, 5, 2, 3 방법. 쉽죠? 정말 쉬우니까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3, 5, 1, 3, 5, 2, 3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상태에서 아주 조금 약간 심화 버전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놀랍게도 6번 줄이나 5번 줄 아무 데서 그냥 내가 지금 누르고 있는 게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135, 135, 23을 하시면은 실제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아니지만 어디서 시작하든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들립니다. 6번 줄 아무데를 1번으로 기준 삼아서 한 줄씩 135, 135, 23 그쵸? 5번 줄 아무데를 1번으로 기준 삼아서 한 줄씩 내려가면서 135, 135, 23 쉽죠? 5번 줄이나 6번 줄을 아무데나 기준 삼아서 한 줄씩 내려가면서 135, 135, 23 이렇게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더 꿀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기타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기타 연주자가 지판을 누를 때 지판을 누르는 왼손이 바디 쪽에 가까울수록 무의식적으로 기타를 더욱 잘 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줄씩 내려가면서 135, 135, 23을 바디와 가까운 곳에서 6번 줄이나 5번 줄을 1번으로 기준 잡은 다음 지금까지 하던 것과 똑같이 한 줄씩 내려가면서 135, 135, 23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기타 잘 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게 되면 효과는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괜히 채널 이름이 야매기타 연구소가 아니죠. 야매기타 연구소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쉽고 유용한 기타 꿀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쉬우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135, 135, 23을 통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연주해보세요. 분명 금방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한번 연습해보세요. 기타 지판을 외우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타 지판은 절대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기타 지판을 외우는 나름의 방식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우리 머릿속에 지판이 남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스트레스가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지만 뭔가를 배우려면 힘들더라도 의도적인 연습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타 지판 왜 외우는 거지? 지판을 꼭 외워야 하는 걸까? 여러분이 만약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기타 치며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기타 실력을 원하신다면 기타 지판을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암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판을 암기하는 가장 큰 목적은 노래의 멜로디를 연주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취미 기타를 하고 있는 우리는 멜로디를 연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해 보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혼자 방에서 멜로디를 연주하면 느낌이나 분위기가 살지 않습니다. 혼자서 그냥 띵띵띵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할 때 분위기와 느낌을 살리려면 멜로디를 받쳐주는 반주가 꼭 필요합니다. 반주가 있어야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할 때 느낌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마치 비빔밥과 같습니다. 노래 반주는 비빔밥의 밥과 고추장과 나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기타로 멜로디를 치는 건 비빔밥 위에 살짝 뿌린 참기름에 해당합니다. 만약 비빔밥에 밥과 고추장과 나물이 없이 참기름만 덩그러니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참기름만 담긴 그릇을 보면서 군침을 다실까요? 아니겠죠. 어색하기만 하고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당황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차라리 참기름 없이 밥과 고추장과 나물만 나오는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은 비빔밥의 참기름처럼 노래의 활용정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반주 없는 멜로디 연주는 그냥 참기름만 덩그러니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반주를 해줄 수 있는 다른 악기가 있는 상태에서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은 그 노래의 활용정점의 역할을 하지만 반주를 해줄 수 있는 다른 악기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하면 그릇 속에 참기름이 덩그러니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나 혼자 기타 칠 때 내가 혼자서 반주와 멜로디를 동시에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아르페지오를 사용하는 방법 하나와 스트로크를 이용한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로크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 중 첫 번째 방법은 코드 반주와 멜로디 연주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코드를 한번 연주하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잠깐 치고 다시 코드를 연주하고 다시 멜로디를 조금 연주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것 같기도 하고 손이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연주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코드 반주를 하는 중에 현재 잡고 있는 코드 폼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개 이름들을 왼손으로 더 잡아서 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코드를 연주하면서 특정 개 이름을 가미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냥 멜로디를 어색하지 않게 연주하려면 반주가 꼭 필요하고 그걸 해보려고 기타 고수들이 참 많은 노력을 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페지오 방법을 사용하면 반주와 함께 멜로디를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페지오 방법은 화성학적인 음악 이론을 꽤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정 노래를 아르페지오로 연주할 때는 화성학적이고 음악적인 이론들을 통해 계산된 방법으로 기타줄을 운지하고 튕겨야 하거든요. 물론 음악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연주하는 아르페지오 방법을 그대로 따라치면 화성학적이고 음악적인 공부 없이 아르페지오로 반주와 멜로디를 동시에 연주하실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도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노래만 할 수 있게 되고 다른 노래에는 적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취미 기타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화성학적인 음악 이론을 공부해야 하고 기타 지판을 다 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시간과 에너지가 취미 기타를 하는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소모가 됩니다. 저는 취미 기타는 취미답게 취미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제 기타 연주의 철학이거든요. 물론 취미 기타를 하시면서 이 과정들을 모두 다 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취미인데 취미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쓸 바에는 가족이나 내 본업에 좀 더 에너지를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취미 기타를 하시면서 화성학적인 공부, 기타 지판 암기, 오랜 연습을 하신 분들은 시간과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당연히 가족과 본업에 지장이 없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화성학 공부와 기타 지판 전체를 암기하는 이런 공부들은 제 생각에는 취미 기타의 영역에 벗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미 기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타를 연주하시면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를 때 가사의 의미나 노래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래에 이런 부분에 빠져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음악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 치고 멜로디 치고 화성어까지 계산하는 그런 복잡한 기타 연주 방법은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노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노래를 즐기고 향유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연주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만들더라고요.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반주가 없기도 하고 반주와 멜로디를 동시에 치려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기도 해서 그런지 저는 멜로디를 치고 싶은 생각이 쑥 사라졌습니다.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강릉은 가뭄이 정말 심각합니다.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느 날은 모르는 여성분이 큰 목소리로 전화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오늘 물은 언제 나오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21세기에
물이 없어서 단수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은 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불편했던 건 변기물을 내릴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받아둔 물을 변기 뚜껑을 열고 부었는데 생각보다 변기가 물을 엄청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대략 바가지를 3번 정도를 부어야 겨우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식수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디서 오는 물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나라에서 공급해 주는지 아니면 어떤 봉사단체에서 주는 건지 계속 집에 생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생수를 옮기는 일도 정말 꽤 큰일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막 모두 나와가지고 차를 끌고 나오고 또 수레를 들고 나와가지고 생수가 이제 그 큰 게 페트병이 6개 들어있는 게 한 세트잖아요. 그거를 6세트씩 막 수레에다 싣고 막 가는데 그 모습이 참 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기억에 남는 건 야매기타 수강생 분들 중 아마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실 것 같은데요. 80대인 수강생 분이 계세요. 제가 강릉에 살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생수를 좀 보내드릴까요?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사실 수영장을 자주 가지 않는 편인데 지금은 가뭄 때문에 수영장에 안 하고 있거든요. 막상 물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수영장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가뭄이 해결되면은 가장 먼저 수영장에 가서 마음껏 수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